MIT 출신 할머니의 마트 역전 드라마. 여러분, 68살 한국 할머니가 미국 마트에서 벌인 놀라운 일을 들어보셨나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였지만 알고 보니 MIT 수학과 출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기 없이도 번개처럼 빠른 암산 실력으로 전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마트에 숨겨진 비리까지 밝혀낸 윤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과연 무시당하던 할머니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됐을까요? 이 나이에 일한다고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68살이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젊을 때는 MIT에서 수학을 전공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30년 넘게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운 마음도 컸지만 무엇보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집세 $1200의 각종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죠. 자존심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침 신문에서 마트 계산대 보조구인 광고를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 나이에도 받아줄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면접날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낡은 정장이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마트로 향했죠. 젊은 매니저 로라가 저를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이에 이런 일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계산도 빨라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도 적응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로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분이 계산대에 서면 계산기도 제대로 못 누르실 것 같은데. 손님들 기다리게 하면 컴플레인 들어올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계산 실수하는데 할머니가 되겠어.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로라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럼 우선 일주일만 해보세요. 적응 못하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윤말순이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첫날부터 저에게 주어진 일은 허드렛일 뿐이었습니다. 창고 정리, 상품 진열, 계산대 청소. 정작 계산 업무는 시키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혹시 모르니까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다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가슴이 시렸어요. 젊은 직원들은 모두 따로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계산원들을 지켜보니 모두 계산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덧셈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할인 계산도 기계에 맡기죠. 그것도 느리고 자주 실수했습니다. 특히 케빈이라는 30대 남성 직원이 있었는데 계산이 빠른 척하면서도 자꾸 실수를 했어요. 손님이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지적하면 계산기가 이상하네요 라며 핑계를 댔죠.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모든 계산을 머릿속으로 따라했습니다. 상품 가격 할인율, 세금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MIT에서 배운 수학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케빈이 또 계산을 틀렸을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4 99센트에서 15% 할인하면 $21 24센트인데 세금 8.5% 더하면 $23 4센트네. 옆에 있던 매니저 로라가 저를 흘끔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계산기 없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순간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젊을 때 숫자랑 좀 친했거든요. 로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신기하네요 라고 말하고는 다른 일로 바빠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여보, 아직 우리 머리가 녹슬지 않았나 봐요. 이 숫자들 누가 장난질하는 거야? 일주일 후 저에게 재고 관리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창고에서 상품 수량을 세고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단순 반복 작업이라며 귀찮아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입고된 수량과 출고 수량이 자꾸 맞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상으로는 프리미엄 화장품 50개가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47개밖에 없었어요. 명품 향수도 마찬가지였죠. 20개 입고됐는데 실제로는 18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센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 번, 2번, 3번까지 세어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특히 비싼 상품들만 골라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싼 상품들은 수량이 정확한데 $100 이상 되는 상품들만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져온 오래된 공책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상품이 몇 개 들어왔는지, 언제 몇 개가 팔렸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몇 개가 남아있는지. 밤늦게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케빈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비싼 상품들을 창고에서 옮길 때 유독 조심스럽게 다루고 아무도 없을 때 어디론가 따로 가져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혹시 케빈이?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됐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마트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말 장보기 때문에 계산대마다 긴 줄이 섰죠. 아이들 울음소리, 카트 굴러가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계산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계산기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바코드 스캐너도 먹통이었죠. 어머, 왜 이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칭얼대는데 빨리 해주세요. 손님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손님은 다른 마트로 가야겠네라며 카트를 버리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완전히 우왕좌왕했어요. 매니저 로라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본사에 전화하느라 바빴고 다른 직원들은 이런 일은 처음이야 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케빈은 손을 놓고 시스템 문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서 계산대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까요? 로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계산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손으로 계산하면 되죠.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암산으로 계산을 다 한다고? 말도 안 돼. 세금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데. 할인 쿠폰에 멤버십 할인까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손으로 해? 그 순간 정말 위축됐어요. 혹시 제가 너무 나섰나 싶어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맨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해보시죠. 더 늦으면 안 되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맞아요, 해보세요. 라며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30년 넘게 써보지 않았던 실력이 과연 통할까 걱정됐어요. 첫 번째 손님이 장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우유, 빵, 사과, 달걀, 시리얼. 모두 14개 상품이었어요. 우유 3개에 하나당 $4니까 $12, 빵 2개에 하나당 $4니까 $8, 사과 5개에 파운드당 $3니까 $15.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며 손으로 적어나갔습니다. MIT에서 배운 수학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어요.
달걀 6달러, 시리얼 9달러, 치즈 12달러. 총 62달러입니다. 여기에 세금 8.5% 더하면 5.27달러를 더해서 67달러 27센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손님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내 확인해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하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아하며 감탄했어요. 두 번째 손님은 더 복잡했습니다. 할인 쿠폰도 있고 멤버십 할인도 있고 2+1 행사 상품도 있었어요. 원래 가격이 89달러 50센트인데요. 여기에 20% 할인 쿠폰이 있고 멤버십 할인 5%, 그리고 이 상품은 2+1 행사예요. 다른 직원들이 이건 불가능해라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차근차근 계산했습니다. 89달러 50센트에서 20% 할인하면 17달러 90센트가 빠져서 71달러 60센트, 여기에 멤버십 5% 할인하면 3달러 58센트가 더 빠져서 68달러 2센트, 2+1 행사 적용하면 상품 하나 값 15달러 50센트가 빠져서 최종 금액은 52달러 52센트입니다. 손님이 계산기로 확인해보고는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세요. 컴퓨터보다 빨라요. 그때부터 줄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신기하다. 마트 컴퓨터 계산기보다 빠른 것 같아. 유튜브에 올려야겠어. 1시간 반 만에 30명이 넘는 손님들의 계산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로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저희도 계산기 있을 때 그렇게 빠르지 못한데. 저는 손목을 주무르며 웃었어요. 연습이죠. 숫자와 오랫동안 친했거든요. 계산 사건 이후에도 저는 예전처럼 묵묵히 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재고 관리 업무를 계속했어요. 케빈의 수상한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쯤 케빈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창고에서 비싼 상품들을 따로 모아두고 퇴근 시간 즈음에 재고 정리한다며 어디론가 가져가더라고요. 어느 화요일 저는 창고 구석에 숨어서 케빈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들키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케빈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프리미엄 화장품 3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향수 2개도 따로 포장해서 가져갔어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68살 할머니라고 무시하며 허드레질만 시키더니 정작 도둑질하는 건 젊은 직원이었다니.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3주 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케빈이 가져간 상품들의 목록, 날짜와 시간, 그리고 총 금액까지. 빠뜨린 것 하나 없이 계산했어요. 총 12만 3,750달러 상당의 상품을 빼돌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매니저 에드워드를 찾아갔습니다. 로라보다 경험이 많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에드워드 씨, 잠깐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제 노트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3주 동안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에드워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이건 큰 문제네요. 즉시 본사에 보고해야겠습니다. 이틀 후 본사에서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성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윤말순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자세한 자료는 처음 봅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했어요. CCTV 확인 결과 케빈이 상품을 빼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케빈의 집을 급습했을 때는 마트 상품들이 방 한켠에 쌓여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되팔려고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케빈이 사무실로 불려왔을 때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케빈 씨,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케빈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케빈은 즉시 해고됐고 경찰에 신고됐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매니저 로라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할머니를 무시했던 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도 못 찾아낸 문제를.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젊을 때 MIT에서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숫자 보는 눈이 좀 있어요. 로라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MIT요? 그 유명한 MIT 말씀이세요? 세계 최고의 공대? 네, 그곳에서 응용수학을 배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30년 넘게 쓸 일이 없었지만 숫자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MIT 수학과라니 대단하세요. 그럼 저희보다 훨씬 공부 잘하신 분이었네요. 직원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일주일 후 마트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말순 씨, 저희 회사의 재고관리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자문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월 급여는 현재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그날 저녁 손녀 지민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아, 할머니가 아직도 숫자와 잘 지내고 있단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가진 실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처음엔 할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하며 도움을 청해온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단다. 월요일 아침 로라가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다른 매장들도 관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본사에서 할머니 같은 전문가를 찾고 있거든요. 저는 손에 든 연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기 대신 연필을 쥐고 있는 제 모습이 새삼 뿌듯했어요. 좋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바꿔보죠. 68살 한국 할머니가 MIT에서 배운 수학으로 미국 마트의 비리를 밝히고 무시당하던 처지에서 존경받는 전문가가 된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짜 실력은 언제든 증명할 수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